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부동산 리서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한국갤럽에서 일을 했었고 2017년도부터 스마트튜브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제가 대표로서 연구원 생활을 25년째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민간 시공사들, 시행사들, 건설사들과 수요조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공공기관하고는 또 이런 소비자 리서치를 통해서 주거실태 조사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에 드라마틱하게 시세가 변동이 커서 저도 25년째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최근 3년은 없었던 것 같아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가 역사적으로는 폭등기였던 것 같고, 물론 그전에도 폭등기가 있긴 했는데 예전에는 시세가 낮은 상태에서 올랐던 것들이고 2022년도, 2021년도는 시세가 높은 상태에서 2배가 올랐거든요.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상승기 다음에 바로 또 대폭 낙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4, 4분기, 2023년도 1, 4분기는 단기간에 거의 IMF나 금융위기급으로 또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 2, 4분기부터 올 초까지는 또 잠잠하게 보합기로 가다가 2024년도 올해 들면서 2, 4분기부터 갑자기 또 확 올라가는 시장인데, 물론 2021년도만큼 대세 상승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실수요 위주로 지난 3년 동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단순한 이제 수치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을 때는 5천 건, 많을 때는 10,000건 정도, 이게 거의 몇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거래량이었었는데 2022년도에 그 대세 하락기 때 거래량이 급락을 했는데 2022년도 12월 달 통계 보면은 600건, 700건이었거든요. 20분의 1 토막 날 정도로 거래량이 급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4년도 2, 4분기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돼서 3,000건, 4,000건, 5,000건, 6월 통계를 봤더니 7,000건이 넘어갔고요. 일단은 2022년도 거래량보다는 이제 몇십 배가 증가한 것이고, 그 전에 정상적인 시기 5,000건에서 10,000건 시장과 비교해 봐도 정상 수치로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단순화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작년 4월 달부터 시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에 시세가 오른 지역도 있고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오르는 건 전세 시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전세가 지금 1년 2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조차도 전세 상승이 매매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올해 시세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1년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2024년도에 드디어 매매 시세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들을 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제일 먼저 움직인 지역은 송파구였어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를 보통 강남 3구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거래량은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전세 상승은 있었고, 근데 작년에 전세 상승이 왜 안 보였었냐면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역전세 얘기가 작년까지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역전세 이슈에 묻혀갖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안 보였죠. 근데 지금도 역전세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역전세가 난 지역보다 전세가 상승이 워낙 많은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역전세 얘기를 또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은 전세가 상승이 우리 알게 모르게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고, 결국은 전세라고 하는 건 실수요였을 텐데 전세가 상승에 압박을 느꼈던 실수요자층들이 이 정도 전세라면 차라리 매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수요층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먼저 움직임들이 상급지인 강남 3구, 특히 송파구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강남구, 서초구, 양은 많지는 않지만 용산구도 좀 규제지구로서 같은 지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용산구는 늘 통계에서 제외가 되는 이유는 워낙 아파트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용산구는 강남구랑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일단 강남 3구, 용산구가 먼저 움직였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바로 아래 급진 마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이런 지역들이 올해 1, 4분기에 또 올랐었고요. 지금 7월달, 8월달 요 시기가 됐는데 아마 지금은 또 그 바로 아래 급진 서대문구,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은평구 있어요. 최하급지 바로 직전 단계까지 그 지역들이 현재 조금 상승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하위지라고 하는 노도강, 금강구까지는 중남구 포함해서 그 7개 지역까지는 아직 온기가 좀 다 퍼져 있지는 않은 지역,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아마 이번 강의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도권, 서울권 뭐 이런 용어로 같이 통합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서울에 있는 25개구가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지역보다 다 비싼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 상위권 지역은 서울 상위권 지역과 거의 시세가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과천 같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 상급지가 올랐을 때 이미 경기도 상급지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도 상급지 제가 만든 용어인데 그 F4라는 용어를 씁니다. 경기도 F4 지역이 있는데 가천, 성남, 하남, 광명 이 4개 지역은 경기도에서 상급지고요. 서울과 위상을 비교해도 중급지 이상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올 초에 서울 중상급지가 움직였거든요. 그때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경기도 상급지까지 움직이고 있고 경기도 중급지까지 좀 운기가 내려오는지 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하급지는 경기도 중급지 정도 되는데 경기도 상급지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급지 온기가 더 퍼져서 경기도 중급지까지 갈 쯤이 되면은 서울의 하급지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공급이 없어가지고 물리적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2021년도처럼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거래량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수요층들이 아직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공급 시장에서 실제 이사를 꼭 가셔야 되는 분들이 전세보다는 매매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시세를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다.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까지도 아마 올해 하반기 때 좀 퍼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